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얼굴 345 성형외과의 한규남 원장입니다. 얼마만큼 처졌는지 현재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환자분께서 원하는 변화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져 보일 때 실제로 처짐을 해결하는 수술이 리프팅인데요. 예를 들면 50대 환자분께서 리프팅을 받으시고 40대의 얼굴로 돌아가셔도 40대에 이미 있을 수 있는 주름들이 있습니다. 처져서 생기지 않은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팔자주름과 마리오넷 같은 선들이 실제로 리프팅으로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환자와 미리 상의하시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지만 수술 후에 환자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결과가 안 나왔을 때 환자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환자의 상태가 거상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가, 아니면 볼륨을 채우는 지방이식이나 필러 같은 것들을 같이 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렇게 해도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과정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면 거상술이라고 하는 방법이 스마스를 들어 올려서 당겨서 고정한다 라고 하는 대원칙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스마스를 들어서 어디까지 박리를 하고 어디까지 당기고 방향을 어떻게 당기고 얼마만큼 잘라내고 안쪽에서 스마스를 활용해서 어떻게 볼륨을 채워주고 하고, 이런 것들은 개개인이 갖고 있는 환자 얼굴 상태 파악해서 수술을 해야 하는 거죠. 아래에서 위쪽으로 당기는, 수직으로 당기는 방식이 얼굴이 좀 넓어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광대가 돌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살들이 그 돌출되어 있는 부분으로 옮겨지면서 걸려서 얼굴이 넓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처짐을 유발하게 하는 중력이라고 하는 힘은 사실 우리가 서 있는 자세에서 수직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잡아당기게 되죠. 실제로 당기는 방향은 기본적으로는 수직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비대칭이 있을 때에는 넓은 부위를 사실 좁게 맞추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조금 좁은 부위를 넓은 쪽으로 맞추는 방법을 위해서 수직 방향이 아니라 조금 바깥쪽 방향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방이식 같은 것들을 추가로 이용해서 수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을 잘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가 사실 처짐만은 아니고 볼륨이 빠지는 현상, 그 볼륨도 얼굴 뼈도 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얼굴에 있는 살들도 지방이죠. 지방도 줄어들고, 이런 변화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운동을 하시는 건 좋은데 체중을 뺄 때 얼굴 살이 빠지면 풍선에 바람이 빠지듯이 처진 느낌이 또 다시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정도의 볼륨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볼륨이 빠진 부분에는 적절한 정도로 필러라든지 아니면 지방이식이라든지 볼륨을 유지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안면 거상술이라고 하는 리프팅 효과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이외의 부분은 리프팅용 초음파라든지 고주파 같은 울세라, 써마지, 슈링크,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중간중간에 관리를 하고, 필요하면 실리프팅 정도를 추가한다든지 해서 그 효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처짐과 처져 보이는 느낌은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담을 가셨을 때 하나의 방법만을 항상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의사보다는 환자의 일단 기본적인 피부 상태라든지 조직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에 맞춘 맞춤형 계획을 세워줄 수 있는 의사가 실제로 경험이 많은 의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이식이라든지 필러를 통해서 훨씬 거상을 안 하고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좋은 의사 만나서 좋은 수술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